안녕하십니까. 사회조사 분석사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이 되어서 먼저 본 진도를 나가기 전에 세 과목에 대해서 약식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교과는 조사 방법과 설계, 두 번째 교과는 조사 관리와 자료 처리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사회조사를 이끌어가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시장조사나 여론조사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제 조사, 실사라고 하죠. 실제 조사도 수행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전문가를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합니다.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개념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과 조사 방법과 설계를 보면은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면 먼저 조사란 무엇인가? 조사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왜 조사를 하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조사를 그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조사에 대한 사명감도 그리고 나 자신 전문가로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정립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뭔가를 알아보는 구어체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원칙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뭔가를 알아보는, 뭔가를 알아본다 이거는 구어체로는 것이고 지식을 탐구하는 이런 활동을 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전문가는 우리만 아는 것은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조사로서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을 탐구했다고 표현되는 뭔가를 알아낸 내용을 모두가 알게끔 해줄 때 조사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때문에 조사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논리적 원칙, 표준화된 절차, 지식의 탐구, 그리고 조사의 공공성인 공개,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을 때 우리가 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는 왜 하는가라고 할 적에 있는 현실을 우리 같은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알게 하기 위해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현실이나 있는 현상 또는 어떤 사건이 왜 발생했으며 어떤 결과로 이렇게 이끌어져 가는지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게 하기 위해서 나만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통 예측이나 또는 인과관계 진단이라고 그러죠. 또는 그걸 합쳤을 때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기술이나 설명이나 진단이나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전문가가 나서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서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발전의 또 다른 발전 방향의 기반을 형성하는 또한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조사 분석사를 시험 볼 적에 첫 번째 교과에서 먼저 다룰 것이 조사의 절차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원칙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이끌어지지 않습니까? 때문에 표준화된 절차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면 그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검증을 위하여 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 각본을 짜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그 각본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리고 조사 공공성인 분석된 결과를 보고서나 논문의 형태로 공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사회조사를 포함한 조사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중에 뭐 다른 것이 다 모든 절차가 다 출제되는 하나하나의 문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가설 빼놓을 수가 없죠.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가설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미 공인되고 있는 기존의 원리나 명제를 바탕으로 하여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내린 잠정적 결론을 가설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볼 때는 가설은 if란 영어 단어를 습관에 되어서 하나만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가설은 다양한 형태의 가설이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장 연구와 같은 경우에는 실행 가설이라는 그 가설, 물론 수정 가능성은 있지만 가설 하나를 가지고 접근하지만 실험실 연구와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설, 영가설이라는 규모가설, 그리고 작업가설 이렇게 세 가지 다양한 가설을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의 개념과 가설의 또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를 설계하게 되는데, 조사를 설계할 때 조사에 대한 사전 각본을 하게 되는데, 조사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조사, 설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조사에는 목적에 따라서도, 또 용도에 따라서도, 또 시간관념에 따라서도, 또는 대상의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조사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각각의 조사마다 사전 각본은 다르게 이름을 붙입니다. 다 모든 조사에는 사전 설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과학적 조사의 하나의 특징이 변수를 최소화시켜 놓고 그로부터 최대한의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을 하나의 간결성, 간명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충족시키는 조사가 가장 대표적인 실험실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교재나 많은 이런 수험서를 보면 갑자기 조사가 없다가 갑자기 실험실 조사 또는 실험 설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실험실 조사의 설계, 이렇게 실험실 조사의 설계, 기술적 조사의 설계는 기술적 조사 설계, 설명적 조사 설계, 탐색적 조사 설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가장 간결성을 충족시키는 것은 실험실 연구이기 때문에 실험실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실험실 조사 설계는 순수한 실험실 조사 설계인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 사후 실험 설계 등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반드시 출제가 되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영역은 순수 실험 설계와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수 실험 설계, 진 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유형으로 통제 집단 전후검사 설계, 통제 집단 사후검사 설계, 또 그런가 하면 솔로몬 4집단 설계, 요인 설계 등도 봐야 되지만, 준실험 설계라고 하는 유사 실험 설계에서 비동일 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도 있지만, 그보다는 단순 시계열 설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원시 실험 설계와 같은 맥락에서 이끌어지는 걸로서 단일 사례 연구 설계도 있는데,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특징과 더불어 유형에 대해서도 출제될 때는 되었다라고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 각본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수집한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조사라고 하는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관찰법도 있고 질문지법도 있고 면접법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라고 할 때 뭐 어떤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느냐를 가지고, 조사의 유형을 가지고 목적을 가진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 용도를 가지고는 기초 연구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는 순수조사와 소위 응용조사, 또 대상의 범위를 가지고 올 적에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또 시간적 관점으로 볼 때에는 횡단적 조사, 종단적 조사, 그 중에서도 특히 종단적 조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몇 문제 더 출제를 하고 있는데, 패널 스터디, 트렌드 스터디, 코호트 스터디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현장감을 가지고 현지조사와 실험실 조사, 또는 뭐 내용의 범위를 가지고 사례조사,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을 끄집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목차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 전체를 가지고 하자는 것은 너무나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들다 보니까 가능한 한 그 전수조사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할 때는 더 당연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일부만을 가지고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가지고 전추 집단, 전집이라고 하는 모집단의 특성으로 추정하는 이런 조사를 하는데, 그걸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표본조사는 우리가 큰 목차로 설정하는 것처럼 표본조사에서 우리가 강조되는 거에는 특히 표본을 어떤 일부를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이냐 할 때 전체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는 일부 집단을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일부 집단을 표본이랑 샘플이라고 하고, 그걸 그를 추출하는 방법을 표본 추출, 표집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표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표본의 대표성 확보 후 정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의 개개의 유형을 가지고 모두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서 하며 취업을 준비할 때 하물며 우리 같이 준비하고 있는 사회조사 분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운전면허 시험. 이제는 운전면허 시험은 CBT를 하지요. 컴퓨터를 가지고 옵니다만 보통 우리가 설문지, 시험지를 배포받고 거기에 자기기입 방법을 통해서 응답을 하고 그 응답의 정답수를 계산해서 당락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설문설계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질문지법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으면 설문설계. 그래서 이 설문설계를 보면은 설문설계에 보면은 특히 대표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했던 종단적 조사 중에 패널 스터디, 트렌드 스터디, 코어 스터디의 특징과 더불어 이 3자의 비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공부를 해놓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시험지를 배포하고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 방법으로 자기응답하더라고 그리고 그를 회수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원칙적인 설문지법이 있는가 하면은 그 설문지 질문을 했던 사람이 기입하는 타인기입법으로서는 전화조사법이나 아니면 면접조사법과 같은 이런 설문지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설문지 할 때 질문의 문항을 어떻게 배열하는 것이 보다 과학적일 수가 있는가라고 할 적에 우리가 공부할 것이 아무렇게나 출제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문항을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설문지 또는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문항을 배열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문항 배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문항의 배열과 배열 방식, 배열 시 유의사항과 같은 것이 반드시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처음에는 쉽고 재미를 느끼는 편안한 보편적인 문제부터 앞에 배열하고 점차 뒤로 가면서 섬세하고 또 그러면서 민감한 사생활에 관련된 또 그러면 가능한 한 개방형 질문을 뒤쪽에 배치하는 것이 보다 자료 수집에 유용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시면서 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설문지법을 같이 적용하고 있는 전화조사, 우편조사, 집단조사, 면접조사 이런 것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2문제씩은 나온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조사 방법과 설계에서 보면은 표적 집단 면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 표적 집단 면접 또는 초점 집단 면접이 있습니다. 아주 능력이 있는 이런 모더레이터라고 보통 표현합니다만 진행자나 사유자가 주관하면서 동질적 성향을 가진 연령이나 직업이나 연령대나 동질적 성향을 가진 소수의 한 8명에서 한 10명 정도의 소수의 집단을 만든 다음에 특정 주제만 가지고 자유 토론을 하도록 하여 그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적 집단 면접 또는 초점 집단 면접 또는 자담회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특징 때문에 여기는 동일 특정 주제만 가지고 자유토론하기 때문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죠. 내용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특징, 소위 초점 집단 기법의 특징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 주제만 가지고 한다는 점, 그리고 모두가 모인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 명만 모였다는 점, 그래서 그 토론, 자유토론을 했지만 그 토론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등등의 문제점도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아마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너무 이론적으로 저희 진행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 교과인 조사 방법과 설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편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앞에서 이미 학창시절에도 배웠던 것을 떠올려보면 그렇지 배운 적이 있었지라는 것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특징, 장단점에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하시면 아마 3분의 2 정도는 해결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저와 인연을 맺으시면서 당연 합격은 당연하고 고득점까지 가는 상대평가는 아닙니다만은 고득점이 너무 많이 맞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런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교과 조사 방법과 설계는 이처럼 조사의 개요, 또 표본 설계, 설문 설계, 또 그런가 하면 초점 집단 기법,
또는 뭐 표적 집단 면접 등의 이런 목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